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 전달 체계,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 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지 기관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직접적인 전달 체계, 또 간접적인 전달 체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직접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서 제공되는 다양한 기관들. 네, 그래서 여기에 소개된 이 네 가지 기관들은 지역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기관들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관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기관들을 먼저 소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간접적인 전달 체계죠. 그래서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지는 곳이 이런 전달 체계라면 여기는 간접적이죠.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고도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그런 기관들, 이를테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 앞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사회복지위원회,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대표적인 간접적 전달 체계 3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아동센터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이 기관도 엄격히 말하면 직접적인 전달 체계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는 가장 대표적인 우선은 이 4개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해서 선별을 해서 4개를 소개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직접적 전달 체계 가운데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죠. 각 동네마다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사실은 원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1989년도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서 영구히 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구별로 하나씩 있던 사회복지관이 아파트마다, 때로는 동네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전달 체계의 가장 첫 번째 시설은 지역사회복지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사회복지관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혹은 복지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예방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기관들은 특별히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관은요, 그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관마다 영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우리 기관이 맡을게요, 저 구역은 그쪽이 맡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구역을 정해놓은 그 구역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역사를 보면 우리는 임보관에서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복지 역사에서 임보관은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죠. 네, 우리가 임보관은 항상 여러분 자선조직협회와 2개를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어떤 문제와 욕구를 개인의 문제로 했었지만, 인보관 운동은 개인이 아닌 지역 사회나 어떤 국가나 이런 데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환경적 접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인보관 운동의 특징을 보면 자선조직 협회처럼 성직자, 부녀자가 참여했다기보다는 인보관 운동은 지식층, 대학생, 교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였죠? 인보관 운동은 지역사회 안에서 인보관이란 건물을 짓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운동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날 인보관 운동은 지역사회 복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인보관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복지관이고, 지역사회 복지관의 시초는 인보관 운동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인 1921년에 서울에 최초로 태아 여자관, 지금은 태아복지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태아복지관 혹은 태아복지재단 이렇게 다 운영하고 있어요. 이때 최초로 설립돼서 운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980년대 후반에 이용구 임대 아파트에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이 사회복지관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 그럼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관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약 한 490개 정도 있는데요. 서울이 98개, 부산이 53개, 광주는 18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광역시만 지금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 광역시가 아닌 광역도, 다시 말해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기도 이런 곳까지 합치면 한 약 500개가 약간 못 미친 그런 기관들이 그런 지역사회복지관이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해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2010년도를 얘기를 합니다. 2010년도에 420개, 2011년도 428개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나 가지고 2017년도에는 464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사회복지관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떤 사회복지학자는 지역사회복지관이 아마 동별로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해요. 글쎄요, 그 역할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시설이 점점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요즘에 사회복지는 좀 더 전문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관처럼 백화점식 사업 하는 곳도 많이 늘어나지만 전문적인,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 이렇게 분야별 전문적인 사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아요. 아무튼 어떤 시설이든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가 복지에 그만큼 투자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례관리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사업이 있고요. 지역 조직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례관리에 대해서 배웠죠. 네, 케이스 매니지먼트가 사례관리잖아요. 사례관리란 뭘까요? 어떤 특정 개인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례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관리, 매니지먼팅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고자 하는 사람,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람을 하나의 사례로 보고 그들을 돌보는 매니지먼트, 관리를 한다. 이것이 사례관리입니다. 원래 사례관리는 개별 사회 사업에서 출발이 됐어요. 그러나 현재는 이 사례관리라는 실천 기법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사례관리는 사실은 시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65일 24시간 돌보는 그런 양육시설이나 양로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곳은 너무나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자제하는
그 욕망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지역사회에서 돌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례관리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욕구나 문제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 다시 말해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의 기능을 가장 첫 번째로 뽑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사례관리라는 기능이 사회복지관에서만 하진 않아요. 거의 모든 기관에서 사례관리 그 실천 기법을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례관리는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대상자를 직접적인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연결하고 연계하는 간접적인 서비스까지도 같이 실시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이 사례관리 기능을 가장 첫 번째 기능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비스 제공 기능입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가? 일단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을 가장 크게 뽑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특별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든 우리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은 가족의 기능이 강화되고 보완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족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그들을 돌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복지관이 가족 기능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완하고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정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또 보호 대상 가족을 돌본다든가 또 보완 사업을 한다든가 다양한 지원 사업 혹은 거기에다 다문화 가정 혹은 북한 이탈 주민 등 이 지역 사회에서 적응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기능 중에 서비스 제공 기능인데 그 중에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사회 보호 기능입니다. 앞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지역사회 보호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보호는 매우 관련이 높은 그런 단어이자 그런 서비스 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관은 시설 서비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이런 곳을 좋아하지 않아요. 탈시설화를 좋아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그 클라이언트를 돌보자라는 것이죠.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하고 돌보자라는 것이죠. 그 역할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바로 지역사회복지관이다. 그러면 그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돌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급식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보건이나 의료를 제공해야겠죠. 또 경제적인 것도 지원하고, 또 일상생활하고 정서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 해줘야만이 그 돌봄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를 누가 한다? 바로 지역사회복지관이 앞장서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육문화 사업인데요. 지역사회복지관은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느냐? 우리 교육도 하고요. 문화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지역사회복지관은 어느 시설에 구분이 되냐면 여가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 지역사회복지관 안에서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노래 부르기, 또 무슨 스포츠 댄스 배우기, 합창하기, 악기 배우기, 또 어떤 곳은 수영 배우기, 운동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뭡니까? 문화적인 것이죠. 문화적인 것. 그리고 또 배우잖아요. 그래서 성인 기능교육, 또 여가사업,
뭐 이런 역할을 하죠. 뭡니까? 교육사업이라는 것이죠. 교육사업. 거기에다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 지도까지 맡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문화 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어디서?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자활지원 기능입니다. 네, 자활지원 기능. 자활이 뭐예요? 자활, 스스로 일어난다. 뭐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자활 후견 기관이라는 전문 기관이 있어요. 그런 기관에서 이 자활 사업을 전담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복지관이 뭡니까? 지역사회복지관이 백화점식 사업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활 사업도 복지관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지역조직화 기능입니다. 지역조직화. 원래 지역사회복지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지역사회조직이라는 말이 그 어원이었어요. 먼저 유행된 어원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역사회조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역사회복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만큼 지역사회 내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한 복지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조직화가 필요해요? 지역 내에서 자, 지역이 잘 살고 지역이 어떤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려면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내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만들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성하냐?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기관, 복지시설, 복지 전문가 이런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해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공급이 효율성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효율성이란 게 뭐예요? 돈이 적게 드는 것이죠. 네, 비용이 조금 든다든가 시간이 조금 든다든가 어렵게 해야 될 일을 쉽게 전달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조직화죠. 네, 지역 조직화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주민 조직화죠.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드는 공동체, 참여 이런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민 조직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자원 개발을 하는 것이죠. 지역 사회 내에 다양한 자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자원은 뭘 얘기를 하는가요? 우리 사회복지 자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자, 이거 자원입니다. 엄청난 자원이죠. 후원자, 아이고 자원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뭐 전문가, 자원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 다 자원입니다. 이런 자원을 개발하고 또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지역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